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놀렸냐면 슬리피 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졸려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슬리피 조가 아니라 스피디 조라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어떤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한 어떤 백신 운영 시스템 자체도 상당한 어떤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리피조가 스피디조가 됐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회도 스피디하게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을 이루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어떤 좀 사회 관계가 그래도 조금 좀 너무 이렇게 두렵지 않게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다시 이제 스위트한 날들이 오겠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도 아주 스피디하게 한번 쭉 풀어보셨다라고 이제 믿고서 시작을 해보죠. 자, 여러분 2번으로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자, 연역 귀납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사람만이 역도의 1인자다. 그런데 장미라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역도의 1인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전제와 결론으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결론은 그러므로 장미라는 역도의 1인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전제 1, 전제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어요. 전제 2는 장미라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냐, 아니면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가 있느냐, 연역이냐 귀납이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전제 2에 보시면은요,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많은 경우 여러분이 귀납 논증이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증은요, 전제 2가 장미라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imply, 그러니까 implication, 함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함축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번 올림픽에 출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도의 1인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장미라니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지금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러니까 전제들이 만일에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는 우리는 안 따져요, 여기서는요. 그것은 나중에 비판적 사고, 건전성 부분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 우리는 여기서 그걸 따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에 근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이런 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제시문에 주어진 자료 내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미라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장미란 선수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보자고요. 뭘로 바꾸냐 그러면은 리디아 발렌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스페인의 여성 역사인데 지금은 은퇴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히 안정감이 있고, 세계 대회를
자기 관리가 철저한 85년생이고 169cm에 74kg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그거 소리 이렇게 딱 이렇게 소리 지르고서는 드는데 대단히 안정감이 있는 아주 훌륭한 진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름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랬을 리가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신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전제를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배경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귀납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리디아 발렌틴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거 연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겠는데, 여기 1번, 2번, 3번이 어렵고 대신에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북아프리카의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귀납이냐 연역이냐. 여러분, 이건 귀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귀납이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보도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보도가 오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들이 참이라 하더라도 보도는 있었어요. 뭐 이것만 있었나?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거짓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라고 반드시 결론이 참인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그 보도 중에 오보도 있고, 이게 이제 의도적인 오보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학자들은 구분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이 misinformation하고 disinformation을 좀 구분해 보세요. 의도적인 오보들이 있어요. 페이크 뉴스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구분 안 했는데 지금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disinformation이 의도적인 오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데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눈먼 자들의 국가라고, 우리 이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 문학동네에서 이제 이 책을 내고서 요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 많은 이제 그 어떤 국가 지원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그랬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김혜란 소설가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날 그랬어요. 아무런 정보도 편견도 없이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있다가 가족 중 누군가가 승객들 전부 구조됐다며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래요? 대꾸한 뒤 사고 현장으로부터 시선을 거뒀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잘 수습된 모양이고 모두 구조됐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당장은 모두 살았다는 사실 외에 내가 더 알아야 할 정보는 없는 듯 했다. 그래서 이분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는 거죠. 저는 그때 학교에 있으면서 처음에 구조됐다고 해서 이거 정말 큰 사고일 뻔했는데 이게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웬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서점 같은 데 가시면은 이 책을 한번 살짝 보시는데, 여기 또 박민규 소설가의 눈먼 자들의 국가, 여기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눈먼 자들의 국가를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세월호는요, 선박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고이자 사건. 특히 사건이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야 되죠. 여기 편집자이시기도 한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문학동네 편집 주간인 신영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혹한 짓이다. 예. 여러분, 그 피해 생존자들은요, 예, 어떤 사건이 됐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 지겨워, 이제 좀 그만 좀 해. 정말 그거는 너무 정말 비인간화된 그 어떤 뭐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괴물은 되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옛날 그러네요, 진짜. 그 보도가 정말 있었거든요. 오보였죠. 네, 오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절대로 앞으로는 이제 오답을 내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제와 결론의 지지 관계에 의해서 나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번을 보시면 모든 고양이는 깃털이 있다. 모든 깃털이 있는 것은 발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고양이는 발톱이 있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요거 여러분 옆에다가 정언 3단 논증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시게 되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철수는 강의실에 있거나 오락실에 있을 것이다. 철수는 강의실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철수는 오락실에 있을 것이다.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이 반드시 참인데, 요걸 여러분 우리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선언지 제거법 그래요. 이것도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선언지 제거법.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건 부정식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써놓으시는데 연언지 단순화라고 써놓으셔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에서 결론을 찾았을 때 왜 여기에서 박쥐의 청각 능력이 탁월함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가 나왔는데도 왜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건 부정식의 연언지 단순화 그 옆에다가 달아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연역 논증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뭐 추론 규칙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고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삼척 시민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면 원자력은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이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은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이 분명하다.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예, 모두스 포넌스 정권 긍정 논증이라 해서 이건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정권 긍정식, 정권 긍정 논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원자력은 문제가 매우 많죠. 여러분 그 후쿠시마 사태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핵 재해가, 그 대참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이 카르텔 핵피아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뭐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김익중 선생님의 한국 탈핵이라고 하는 책을 좀 한번 보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예. 보시면 아십니다,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연역 논증이고, 여기 5번이 귀납인데 왜 그러냐면 쥐와 사람은 생리적으로 유사성이 많다. 이거 여러분 유비 논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67쪽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동물 실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유비 논증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유사성의 근거에서 논증을 해요. 그런데 쥐는 폐질환을 일으켜요. 이게 담배 연기를 흡입한 장기간. 그러니까 사람도 그럴 것이다?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반드시 참이라고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사하지 않은 성질도 있죠. 이 세상 모든 건 어떤 부분에서 다 유사해요. 그래서 사실 이 유비 논증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뭐 판례라든가 이런 데서 동물 실험에서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인간도 동물이니까.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의 생리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결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성질도 있고 더더군다나 인간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귀납론증인 거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 반려동물이 거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예. 길에 다니다 보면은 부러운 개도 있을 정도로, 예, 여러분 아시죠?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물들을, 비인간 동물을 이제 물건으로, 예, 민법에서 보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명체로 보는 이런 이제 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예, 이 동물 실험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결국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엄청난 어떤 그 기형아를 출산하는 임신부들이 입덧 방지용으로, 예, 이 약을 복용했다가, 예, 아주 그 의약품 부작용에서는 아주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사례로 늘 언급이 되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지만 참 지난한 과정이죠. 가습기 살균제. 예, 여러분 꼭 주의 깊게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는지 꼭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5번이 바로 귀납론증이고 3번으로 가볼까요? 자, 3번에 1번을 보면 우리 학과 학생들은 모두 안경을 꼈는데 그중 남학생이 31명이고 여학생이 29명이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게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귀납론증인데 왜 그러지? 뭐 그것은 여러분 안경을 꼈다고 그래서 다 시력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여기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멋으로 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고 뭐 개연적으로 참일 수 있는, 그래서 귀납론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얘기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뭐 2번, 네, 연역이죠. 3번 31명이 넘는다. 예, 생일이 같은 달은 아니더라도 날짜는 같을 것이다. 31명이 넘으니까요. 이거 뭐죠? 비둘기집 원리. 그 다음에 4번 후보 선수를 했든 어찌됐든 금메달 땄잖아요. 그러므로 병역 면제 받을 것이다. 5번은요.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를 사랑하거나 다른 가족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요거 여러분 옆에다가 선언지 첨가법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예.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게 되거든요. 타당한 연역 논증에 선언지 첨가법이 있고 나중에 추론 규칙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때 되시면 여러분 이제 뭐 쉽게 아실 수밖에 없죠. 이게. 예.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철수와 영수의 논증에 대한 평가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번 잘 보세요. 철수는요 주사위 놀이를 하는 친구 영수에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5번이 짝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짝수다. 그리고 영수는 뭐라? 아니다. 지금까지 짝수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홀수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 확률 관련된 편향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보통 철수 주장처럼 합니까? 영수 주장처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짝수 계속 나왔잖아. 5번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짝수 나온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짝수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홀수야. 예, 후자죠.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잃었잖아. 이번엔 반드시 따. 진짜야. 이번엔 딴다고. 내가 지금까지 10번을 잃었어. 11번째는 꼭 딴다고. 못 땁니다, 여러분. 항상 2분의 1이에요. 예, 독립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죠. 예, 이게 이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예, 딸 수가 없습니다. 뭐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 한참 동안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향에 빠지죠. 예. 그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편향만 있나요? 여러분, 그 낙관 편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같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도 그 자영업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 왜 무슨 사연이 다 있으시겠지만 낙관 편향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식당을 개업하면 미국 같은 경우 60%가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한 부부 중에 3년 안에, 그러니까 그 결혼한 부부 중에 뭐 3쌍이 이혼한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개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예,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낙관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예,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개업하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잘 따져서 꼼꼼하게. 뭐 그러시겠지만, 예, 하여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건.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편향에 많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뭐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마이 사이드 바이어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로남불. 예. 뭐 아시겠죠? 그 아전인수식 그런 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 하여튼 뭐 내가 하면 좀 뭔가 다른 거죠, 이제. 알고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알고만 있어도. 모르면 문제인 거죠.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확증 편향은 이미 너무 많이 나온 얘기고, 이게 지금 우리 확률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그 편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독립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지적 편향에 이제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정답은 다인데, 철수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개연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개연성이죠, 이게. 예. 영수의 주장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하고 나는 안 돼요. 지금 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필연성, 예, 이건 지금 귀납 논증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나도 보면은 뭐 개연성이 높다,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수의 주장이 참일 개연성이 높다, 아닙니다. 2분의 1이죠. 0.5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08쪽에 가면은 아주 우리가 범하기 쉬운 기저율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기저율 무시의 오류인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 확률 관련 편향에서 많이 저지르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인지적 편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조금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볼까요? 5번으로 가보죠. 1번. 네. 이거 정언 3단 논증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번.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한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한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는 결혼할 것이다. 예, 여기 지금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80%에서 90% 정도를 우리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울 건데요. 당연히 귀납 논증이죠. 귀납 논증에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통계적 3단 논법이고 이것이 귀납 논증이죠. 자, 3번으로 가보면은요. 이걸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4번으로 가볼까요? 이 할머니가 그 양도 논법, 그 딜레마 논증에 대해서 논박하실 수 있으셨다면 상당히 기쁘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이 할머니가 기쁘게 사시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슬프신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제가 뒤에 우리가 이게 많이 나와요. 이 양도는법이 93쪽, 뭐 94쪽, 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양도는법에 4가지 종류가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논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제시가 될 거거든요. 여하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써놓으시냐 그러면 단순 구성적 양도는법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님이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더 이상 슬프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할머니를 구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방법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5번으로 가보면요. 만일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라면 그는 과학자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과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는 물리학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요거 후건 부정식.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 3번, 4번, 5번. 이 양도는법도 연역 논증이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연역 논증인데 2번만 통계적 산단 논법으로 귀납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이 지지관계가 결정적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에 따라서 연역, 귀납 연역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문제입니다. 6번으로 가보죠. 6번에 보면은 영희는 철수를 좋아하거나 영수를 좋아한다. 영희는 영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희는 철수를 좋아한다. 선언지 제거법. 연역 논증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면은 이거는 전권 긍정식.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모두스 포넌스라고 해서 이것도 타당한 연역 논증이고요. 여러분 3번 한번 볼까요? 3번. 보도했답니다. 그래서 실종된 사람은 적어도 3명이다 라고 했는데,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거는 참이라 하더라도 오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오보를 했거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귀납 논증이다. 4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남아가 12명, 여아가 17명. 당연히 결론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많죠. 17이니까. 자, 5번은요. 영희는 철수보다 키가 크고 철수는 만수보다 키가 크다. 그러므로 영희는 만수보다 키가 큼에 틀림없다.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연쇄 논증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조건 3단 논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써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다 하시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호화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호화하고 나서 이것들이 어떤 추론 규칙에 의해서 타당한지 부당한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곧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서 온라인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혀 무리 없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의 어떤 필연성이냐 아니면 개연성이냐를 놓고서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논증의 2가지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